안녕하세요. 저는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 시대와 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도 뿌리 뽑혀지지 않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라 더욱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나뿐인 딸이 겪게 되어 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강원도에서 초중고 모두 졸업하고 취업이 하필 경상도에 있는 회사로 정해져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타지에서 지내다 보니 회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경상도에서 태어나 쭉 자라온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살이 구박을 떠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아들 지옥이었죠. 그때마다 번번이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한다고 시골 분들의 구박이 어마무시했죠.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냈던 부모님 또한 당연히 시집을 갔으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시댁 어르신들과 일맥상통하여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만 유일하게 제 편이었죠. 저희는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이게 다 아들을 낳으려고 딸이 안 들러붙어서 애기가 안 생기는 거니까 걱정 말으라. 처음엔 오히려 아들을 낳으려고 아직 아들이 점치거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하시던 어머님도 1,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얘는 뭘 먹고 자랐길래 애가 안 들어서? 너 혹시 임신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사지 멀쩡한 지지배가 애가 왜 안 들어서? 며느리 좀 냅두세. 응? 아들 하고 하도 스트레스 주니까 들어설 것도 안 들어서지. 시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 5년이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아버지도 제게 병원은 잘 다녀보고 있느냐고 넌지시 아이에 대한 압박감을 주셨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들을 점찍어 준다고 유명한 삼신할매 무당을 찾아가서 1,000만 원짜리 굿도 해보고 부적을 사다가 백인잎 사이에 넣어두고 자기도 했고요. 동서남북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비싼 음식들도 서슴지 않고 보내주셔서 다려 먹고 고아 먹고 약초들은 토할 때까지 먹어도 보았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해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절도 올리고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전국의 절은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스님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 어쩐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욱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점점 불임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동네 병원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저를 달달 볶아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불임도 난임도 아니었죠. 그저 아이를 가지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자연 임신을 기다려봅시다. 보다 못한 남편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고 나발이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놀란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저에게 관심을 뚝 끊고 살았습니다. 관심을 끊은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아이가 들어섰고요. 정말 꼬박 5년 만에 가진 아이였지요. 집안은 당연히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틀림없다, 아가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도 며느라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서도 어찌 심의가 돼서 그럴 수 있겠니? 응? 내가 좋은 거, 귀한 거 다 준비해둘 테니까 아가는 아들 낳는 생각만 하고 있어. 알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되는 집안인 거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꼭. 남편은 시댁에서 부르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나요? 이게 아들 낳는 약이라더라. 딸도 아들로 바꿔준다더라. 정말 임신해서 좋다는 거는 다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배가 점차 불러오고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딸이라서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죄스러운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남편은 딸이라서 너무 좋다고 공주 옷도 사고 방은 핑크색으로 화사하게 꾸미자면서 제 손을 잡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표정만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 엄마가 딸이라고 구박하고 등 돌리면 앞으로 시댁에서 찾아도 가지 말라고 아쉬운 게 누구겠냐면서 연락도 다 막아주고 감쌀 테니 아이 낳는 준비만 열심히 하자고 하더군요. 든든한 남편 덕에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딸을 가지다니 불경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으니까 딸을 가진 거라고 하면서 임신해 있는 내내 저게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를 봐야 했죠. 남편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딸이고 아들이고 손주들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을 생각이냐면서 저에게 구박을 엄청 주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이 왔고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난산이었어요. 아이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었고 아이는 이미 머리통이 빼꼼 나온 상태여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했고 태반에 문제가 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수술 과정에서도 출혈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에 저는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고 상황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든 살리기만 해달라고 자궁 적출에 동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꼬박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렸고 이틀 동안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물리지 못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딸을 낳았는데 자궁을 적출한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수술해서 입원을 길게 해야 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거기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은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우리 아들이 아들 씨를 못 준 게 다 네가 제때 밥 안 챙겨주고 굶겨서 그런 거 아니야. 지한테 좋은 거 귀한 거 다 사다 먹였더니 홀라당 딸을 낳는 게 뭔 동네 자랑이라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 정말 비참하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못 낳은 저를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이제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보니 괴롭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딸 하나 낳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미역국을 먹고 앉아있는지 원. 우리 때는 딸 낳으면 당장 밭에 나가서 고추 땄다. 어? 아들을 낳아야 2, 3일 쉬고 하는 거지. 몸조리 할 게 뭐 있나? 어차피 둘째도 못 갖는 몸인데. 아들 낳을 새 며느리 드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에게 아들을 낳아줄 새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며 저와 딸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 출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해서 병원으로 찾아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출근해서 오후 늦게 오는 줄 알고 병실에 찾아와 울고 있는 제게 계속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내 아들 새장가 가야 하니까는 출생신고도 하지 말고 살아. 알겠어? 어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가 너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 하나 내려주시지 않는다니 그게 다 네 품새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여. 우리 아들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대도 끊기게 생겼구만. 저 딸년이 다 아들 잡아먹고 태어난 거여.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련.
저를 달달 볶으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병실에 들어서자 드디어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실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붉던지 화가 많이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예? 지금 힘들게 아이 낳느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누워만 있는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내 자식인데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 띄지 마세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난 얼굴을 한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혼은 죽어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2번 다신 자기 부모님 연락받지 말고 번호도 차단하고 이사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뱉은 말은 지키는 남편이기에 저에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으라고 강원도에 제가 가 있는 동안 집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혼자서요. 저에게 연락이 안 되고 남편도 딱 싱거워버리니 시어머니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2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을 만큼 그 뒤로 연이 완전히 끊어졌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애지중지 이뻐하면서 키웠는지 집안 살림이 넉넉해서 아이에게 최고급으로만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낳은 딸인지라 얼마나 물고 빨고 남편이 예뻐하는 수준도 과했죠. 그렇게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은 딸에게 시집가지 말고 아빠랑 평생 살자 했는데 정말 애가 30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지도 않고 혼자 묵묵히 공부만 일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가 시집을 못 가려나 싶어 겁이 나기도 했죠. 특출나게 이쁜 외모도 아니고 몸매가 콜라병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무난하고 자기 일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남편은 요즘 시대에 비혼이다 뭐다 많기도 한데 굳이 꼭 시집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딸 가진 엄마로서 또 그게 마음 편히 먹고 냅둘 일도 아니다 싶었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자기 연구 열심히 하며 똑똑 박사로 살고 있는데 결혼을 못하면 그것도 사회에서 약간 흠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딸 나이가 30이 넘자 부랴부랴 중매쟁이들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부탁을 했죠. 그러자 중매쟁이가 살짝 귀뜸을 해준 선자리가 있었어요. 집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남자 성심도 괜찮긴 한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좀 싸고 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딸이 똑똑이도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만나보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싸고 돈다는 게 영 마음이 찝찝해서 됐다고 했어요. 제가 당한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야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유지가 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으니까요. 중매쟁이가 며칠 뒤에 딸내미 이야기를 슬쩍 했더니 그 집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니, 그 집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순수하게 착하게만 키운 것 같다고 해서 어디서 똑 부러진 아가씨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잖아. 자기는 일절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고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면서 살 테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뭐야. 그 집 아들이 글쎄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고 하대. 또 그런 남자 만나야 쥐어잡고 살지. 안 그래? 중매쟁이가 이 집은 놓치면 아까운 집이니까 한번 만나나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딸이랑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남편은 아들을 감싸고 도는 게 마마보이 아니냐고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 당신도 어머니가 엄청 싸고 돌았지만 당신은 마마보이는커녕 연 끊고 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죠. 그랬더니 또 그건 그렇다면서
딸에게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약간 숫기가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건 좀 그렇다며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날 날짜를 잡고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첫 선짜리라 그런지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까지 착착 예쁘게 준비하고 나가는 딸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저에게 묻대요. 엄마, 보통 선짜리에 상대방 어머님이 같이 나오나? 얼굴 보러? 아니? 뭐 금방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시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말이야. 그래도 대화도 잘 통하고 엄마랑 같이 나온 거 말고는 정말 괜찮긴 했는데 마마보이도 아니고 어머니가 극성인가? 와서 찬찬히 얼굴 살피고 인사하더니 가더라고. 아유, 너무 마마보이 아니야? 너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는 말이야,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휘둘려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성인 남자도 많단 말이다.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 생활 많이 힘들다더라. 우리 딸은 그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돼. 남편이랑 저랑은 딸이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에만 몰두하길래 솔직히 다른 생각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남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다행히 이번 선자리에서 본 남자가 마음에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남아서 딸에게 그 엄마가 같이 나온 게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다른 선자리 알아보자 했어요. 딸도 그 부분이 좀 걸렸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매쟁이도 그렇고 남자 쪽에서도 계속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몇 번만 더 만나고 그때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요. 딸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자가 꽤 괜찮긴 했다고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중매쟁이도 며느리 들어오면 건물도 해준다고 하고 애지중지 이뻐해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면서 이런 집 어디 가도 없다고 부추겼죠. 딸은 두어 번 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가 첫 만남에 엄마가 따라와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집안 때문에 여자에게 당한 적도 많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 본 적 없어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서 따라온 거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부분이 마이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한다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 진심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쪽 부모님의 간섭이 전혀 없었고 남자와 대화도 잘 통하고 또 돈도 잘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요. 딸이 그렇게 그 남자와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약간 곤란한 얼굴로 저와 남편에게 남자 쪽에서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만난 지 몇 번이나 됐다고 벌써 집에 인사를 온다 그래? 정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있기를 해 연애를 많이 해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아빠 생각에는 영 별로다. 순진한 우리 정이 꼬셔다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너무 서두르는 것도 수상하고 안 내켜. 딸은 원래 선짜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선짜리라는 게 어쨌든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 식성이 어떨지도 모르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냈죠. 남편과 둘이 열심히 차린 상이라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어서 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아닙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갈비찜을 참 잘하시는데 정희 씨 어머님은 훨씬 더 잘하십니다. 아유,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하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걸로 서운해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생긴 것도 훤칠하게 잘생겨서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마마보이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어머니를 잘 챙기는 서글한 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딸과 잘 지내는 모습이 탐탁지 않아 보였겠지요. 그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한 번도 남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딸이니까요. 생긴 건 잘생겼는데 말하는 거나 뭐나 행동이 침착해 보이진 않는다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반대의 의사를 비치길래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고 저도 말했어요. 누구를 데려와도 성에 안 찰 게 분명해서 그냥 정의가 좋다고 하면 놔두자고 했지요. 남자를 보내고 나서 딸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래서 정희 너는 어쩌고 싶니? 저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한 선짜리였고 저에게는 공주님 대접을 해줘요. 그래도 만난 지 10번도 안 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됐을걸요? 오늘 보니 어떠세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괜찮죠? 그래, 처음에 뭐 엄마랑 같이 나왔다고 해서 영 자기 앞가림 못하는 놈일까봐 걱정됐는데 아니더라. 남편은 고작 30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다고 했지만 그 남자를 한 번 더 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대접하고 싶다는 말에 불러주는 식당으로 갔더니 의리의리한 일식당집 룸을 예약했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이라더니 정말 고급진 느낌이 나는 식당이었죠. 딸에게 슬쩍 물어보니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집들만 다녔다고 하대요. 우리 딸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 당연히 제 기분도 좋아지죠. 그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박상민이라는 남자는 저와 남편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더군요. 이미 신혼집으로 점 찍어둔 집이 있다면서 혼수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본인이 가전이며 가구며 최고급으로 다 준비할 테니 정희는 몸만 오면 된다고요. 신혼집도 일부러 위치를 저희 집과 예비사돈댁 가운데로 잡았다면서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라고 하대요. 상견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신 결혼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겠다고 하더군요. 스몰 웨딩이 하고 싶으면 스몰 웨딩으로, 거대하게 하고 싶으면 5성급 호텔 결혼식장에서 하겠다고요. 대신 본인 집안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축의금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청이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응?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말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그렇지 여보?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된 식사 자리는 꽤 괜찮았어요. 마마보이가 맞는지 아닌지 유심히 보던 남편이 몇 번 마음에 안 드는 기침 소리를 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생선구이에 살을 발라준다던가 이 반찬도 먹어봐라 저 반찬도 먹어봐라 하는 건 저도 정희에게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의외로 바깥사돈 될 분이 말없이 묵묵하게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하시는 분이라 조금 무섭게 봤는데 별말 없으셔서 안심이 되었죠. 결혼식은 축의금 없이 반반으로 진행하고 사업하는 집이시니 격식에 맞춰 크게 하자고 정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곳에서 모양새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신혼집은 미리 보고 왔다며 좋은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혼수는 차근차근 넣겠다고 했어요. 여보, 결혼식은 우리 예비 며느리가 똑부러지게 잘 정리했네요. 그쵸? 그래도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아무래도 손님이 많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래도 결혼식인데 나누심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비 며느리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었을 것 같은데 제 말대로 합시다. 그리고 혼수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 네네,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요. 우리 사돈 되실 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수까지 전부 다 집도 해주셨는데. 어머, 걱정하지 마셔요. 신혼집이야 원래 우리 상민이 몫이었고 혼수는 당연히 제가 좋은 걸로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죠. 그쵸 여보? 박가사돈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쁨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귀한 손님 모시듯 해주는 예비사돈 댁에 감동을 했죠. 남편도 보아하니 그런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사랑받는 품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수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했지만 정말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딸에게 카드를 쥐어주시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혼수 이야기 꺼내면 이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며 잘됐다며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중매쟁이에게도 좋은 옷 한 벌 해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화려하게 꾸며진 신부 대기실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생화로 가득 꾸며진 대기실에 딱 가운데 앉아있는 딸을 보니 너무나도 예쁘고 좋았습니다. 사위의 형네 부부는 그날 처음 봤네요. 차가운 인상에 사위와 닮지 않은 우직한 외모가 조금 겁나기도 했지만 결혼식에 별 관심이 없는지 인사만 나누고 식장에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도 마음 놓고 취미 생활도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연락 오던 딸도 신혼의 재미를 느낀 건지 점차 연락이 줄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가만 냅뒀는데 몇 주 지나서 연락 온 딸 목소리에 영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별일은 없는데 이곳저곳 인사도 하러 돌아다니고 어머님이랑 자주 나가다 보니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밥이나 한 끼 사 먹이자 싶어서 남편과 함께 딸을 만났는데 딸이 웬 한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무슨 약이냐 물어보니까 아기가 잘 들어서는 한약이라고 시댁에서 일찍 아이를 가지는 게 탈도 없고 아이도 건강하다면서 하루빨리 임신하라고 한다고 하대요. 남편은 오히려 손주 생각에 살짝 들떠 보였지만 저는 워낙 당한 게 있었던 터라 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아이는 다 때가 되면 들어서는 거니까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도 너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체력적으로 힘든 건 맞는 것 같다면서 생각해서 지어주신 비싼 보약이라 빼먹지 않고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주가 흐르고 딸이랑 백화점이나 갈까 싶어 전화를 해보니 부산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거기까지는 무슨 일로 갔어? 박서방이랑 여행이라도 간 거야? 신혼 좋으네.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시어머니랑 절에 기도하러 왔어. 아이가 들어서는 기도라나 뭐라나.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프긴 한데 시어머니가 꼭 기도를 드려야 건강하게 아이가 들어선다고 그러셔서. 뭐라고? 아니 아이는 알아서 때 되면 생기는 거지. 당장 안서 좀 바꿔봐. 내가 왜 우리 딸 스트레스 주냐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난 또 사위랑 알콩달콩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더니. 딸에게 성질을 부리며 안사돈을 바꾸라고 하니 옆에 있던 안사돈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딸 너무 고생시키지 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 아이는 자고로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냥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1, 2년만 더 지나도 노산에 검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첫째 며느리 보니까 30 훌쩍 넘겨 애 낳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이다. 아이도 빨리 낳아야 우리 바깥 양반도 사업체도 물려주고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요, 사돈어른? 통화를 하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처럼 아들 타령도 아니고 다 우리 딸 정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아 저도 다짜고짜 화를 낸 게 조금 죄송하더군요. 서로 오해를 잘 풀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만 잘 해달라 하니 전국의 사내 진미는 다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달라고 하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딸이 보고 싶어 간간히 데이트하자고 연락해도 딸이 늘 바빠 직장도 그만뒀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운동도 해야 몸이 튼튼해져서 아이가 잘생긴다고 했다며 요가, 필라테스 이런 데를 VIP권으로 끊어줬다고 합디다. 그래서 1:1 개인 레슨도 받고 한다고요. 꼬박꼬박 한약 먹는 것도 체크하신다고 딸이 조금 힘들어하길래 천천히 아이를 낳고 싶으면 시댁에 잘 말해보라 했어요. 그러니 거절하기 어렵게 좋은 것만 해준다고 힘없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다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본인들은 늙어서 후계자가 필요하고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기업도 줄줄이 일 게 아니냐고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봤던 첫째 아들이 생각나서 사위에게 형이 있지 않느냐고 형님네가 물려받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안사돈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민이가 당연히 물려받을 기업인데 첫째가 뭐가 잘나서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부정타게 해요? 우리 상민이가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찝찝했어요. 첫째가 있는데 굳이 둘째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뭐며 내가 첫째 이야기를 했다고 사돈이 부정탄다는 말은 또 뭘까 싶었어요. 결국 그 노력을 한 지 1년 만에 딸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리에 한달음 달려가 뭐 먹고 싶은 건 없느냐, 몸이 불편하진 않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행복에 젖어 있더군요. 아무래도 몸보신은 제대로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입덧은 없느냐, 뭐 좀 해다가 갖다 줄까 하니 됐다고 하길래 서운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임신 소식을 알린 이후 집에 아예 짐 싸들고 눌러앉았다고 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죠. 고부간의 갈등이 아무리 없었더라도 같이 사는 건 말이 다르니까요. 내가 가서 쫓아내줄까 하고 물어보니 스트레스도 안 주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주시는데 엄마 오면 괜히 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했지만 이미 시집간 딸인데 어쩌냐며 남편도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10달이 꼬박 지나고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이 왔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니 저와 비슷하게 아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온다고 하대요. 하루가 지나도 나온다는 소식은 없고 딸아이 얼굴은 점차 지쳐가는 게 보이고 저는 수술이라도 시키자고 했어요. 제가 힘들게 딸을 낳아서 그런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수술해서 낳는 것보다 자연분만이 훨씬 아이에게 좋다고요. 저는 그거 다 옛날 말이다. 저렇게 아파하는데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면서 계속 말했지만 결국 이틀을 꼬박 앓고 딸은 손주를 낳았습니다. 뽀얗고 어여쁜 딸이었어요. 박서방, 어여쁜 딸일세. 아휴, 저 신생아실 안에서 울고 있는 것 봐. 아이고, 우리 정이가 아이를 낳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출근해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딸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울고 있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사라지는 사위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옆에 지키고 있던 안사돈도 어느새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군요. 거기서 일찌감치 알아보고 이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게 후회로 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어이가 없을 수 없었지만 일단 딸아이가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말에 제가 옆에서 몸조리를 3일간 도와주었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도 바쁘다는 사위의 말에 저와 남편이 직접 예약해 두었다는 조리원으로 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이 예약해 준 조리원이라 그런지 궁전처럼 으리으리하대요.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리 조리원 음식이 잘 나온다 해도 엄마 손맛만큼 좋으려나 싶어서 가서 미역국만 전해주고 올 생각에 바리바리 한솥을 끓여 조리원 앞으로 갔죠.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께 이정희 산모라는 분께 좀 전해주세요 하고 미역국을 전하는데 갸우뚱하더라고요. 이정이라는 산모님은 안 계시는데 그때 조리원 오신 지 이틀 만에 퇴소하셨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3주 예약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처음에 3주 예약하셨는데 다음날 바로 어머님이 찾아와서 당장 퇴소하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친정어머니예요. 그때 그분이 시어머니신가? 아무튼 직접 예약해 주셨던 분이 와서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도 못 낳은 게 무슨 호사를 누리냐면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난동 부리셨거든요. 저희 조리원이 환불도 안 되고 그냥 몸조리 편하게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딸 낳아놓고 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무튼 저희 원장님도 저런 사람 처음 본다면서 소동 없이 그냥 환불해주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거기서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마냥 얼얼하게 굳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좋은 거다 하고 먹인 모든 게 전부 아들 낳는 약재였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라 단박에 느낌이 왔을 때 한 소리 크게 했어야 했는데 딸에게 비싸고 좋은 것만 준다고 하니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역국을 들고 딸네 집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안 싸더니 짐까지 싸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우리 딸이 속이 상했을까 싶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역정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 몰래 너네 엄마 만나고 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 엄마도 딸밖에 못 낳아서 아들 없으니까 부정 탄다고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임신해 있는 그동안을 못 참아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 어떻게 아들 낳는 약에 기도에 부적에 안 쓴 게 없는데 딸을 낳아? 이게 다 네 몸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어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정확하게 아들 정자를 골라서 받았어야 했을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 정자 하나 제대로 못 골라내고 덜컥 딸을 갖는 게 말이 돼?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달려가 안싸돈의 팔을 확 잡아챘죠. 지금 우리 귀한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돈? 비밀번호도 알아요? 이거 봐. 내가 그렇게 아들 낳아야 된다고 부정 타는 거 만나지도 말랬더니 내가 와서 감시를 하면 뭐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만나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까지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마음가짐 바로 먹고 노력하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서? 아니, 지엄이 만나는 게 어떻게 부정 타는 일입니까? 사돈댁, 말은 바로 합시다. 아들 낳아봤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첫째네 집에도 딸만 둘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아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니까 사돈댁도 그런 줄 알고 협조하세요. 알겠어요? 이만 가볼 테니. 예, 둘째 임신하면 연락하거라. 사돈댁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딸은 우는 아이를 그제서야 달래더라고요. 딸도 눈물 범벅이 되어 제 맘이 찌르르 울리더라고요. 사위가 올 때까지 끓여온 미역국도 먹이고 대신 손녀딸도 안아주고 좀 자두라고 했어요. 사위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쏘아대니 사위가 그러더군요.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시켜서 정희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정희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사달이 난 걸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우리 엄마가 하더라고요. 딸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엉엉 울기만 하고 그때라도 짐 싸들고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운동을 시킨 것도 약을 지어준 것도 모두 아들, 그놈의 아들 때문에 시킨 거였더라고요. 저에게는 교묘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손주만 낳으면 되는 것처럼 하더니 딸에게는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랬듯 딸에게도 똑같은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나 싶어서 혹시 기도하러 간 것도 부적도 무슨 삼신할매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느냐 하니까 맞다고 하대요. 그 무당은 올해도 해먹나 봅니다. 오죽하면 밤에 잠자리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잠자리 자세까지도 일일이 코치를 했다고 하니 우리 딸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지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박서방, 자네는 형도 있으면서 왜 자네가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저러시나? 그게 저희 형이랑 저랑 엄마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은 원래 엄마가 따로 있고 저희 엄마는 두 번째 부인이라서요. 형이 딸만 둘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아들 있으면 아빠가 저희한테 가업 줄 거라고 저희 아빠도 꽤나 아들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딸 낳았으면은 후처로 못 데려가고 쫓겨났을 거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아들 낳으면 저나 정이나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박서방, 정말 자네가 아들만 낳으면 다 될 것 같나?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딸 둘 낳고 셋째는 안 가진 데서 아마도 제가 아들 낳으면 우리 아빠가 진짜로 저 사업 다 줄걸요? 그러면 제가 장모님 건물 하나 드릴게요. 그니까 정이야, 우리 둘째는 꼭 아들 낳자? 저는 무슨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딸에게 짐 싸서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딸이 그래도 지금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시기로 했고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고요.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계속하면 그때는 정말 짐 싸들고 가겠다고 해서 일단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하니 도우미 쓰면서 쉬다가 때 되면 오라고 했어요. 똑똑이인 줄 알았던 딸이 완전 헛똑똑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똑똑한 손재가 필요해서 가방끈이 긴 딸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당한 기분이라 속에서 천불이 났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해줬더니 아주 뒤집어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단 말이야? 머리채라도 쥐어뜯었어야지. 내가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세게 핥혀야 속이 확 풀릴 것 같은데, 응? 어디 귀한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아니,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낳아? 효도 잘하는 딸이 최고지. 우리 정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대? 그리고 정이 요놈은 부모가 떡하니 지편 들어주고 있는데 안 오긴 왜 안 와? 응? 아휴, 그것도 스스로 지가 지발로 걸어 나와야 명분이 있지.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남편은 속이 터지는지 가슴을 연신 턱턱 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천불이 터지는데 딸이 하자는 건 안 해본 게 없는 남편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딸이 스스로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딸이 덜컥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생리를 안 해서 피임없이 관계를 가졌는데 덜컥 임신했다고요. 딸도 바보 같았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행히 둘째를 임신하자 사위가 다시 극진히 딸을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이번에도 딸이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딸에게 딸 낳아서 구박받을 것 같으면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든든하게 말해주었지요. 시댁에서는 벌써 아들이라면서 잔치가 열렸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아들 낳는 날이라고 오늘 꼭 피임없이 관계해라 한 날 애가 들어섰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딸의 머리통을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싸돈이 다시 짐 싸들고 신혼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저보고 절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고 임신한 며느리도 만나지 말라고 하대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부정탄다고요. 저는 딸에게도 혹시 모르니 너네 시엄마가 막말을 하거든 녹음 다 떠두라고 했어요. 저도 안싸돈에게 전화해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일러두었지요. 그랬더니 글쎄 제가 이번에 합방하라고 한 날에 애가 떡하니 들어섰으니 무조건 아들일 겁니다. 제가 어제 아들 낳는 약순물도 받아다 줬거든요. 본처의 자식이 아들 복이 없어서 딸만 줄줄이 낳았는데 우리 아들은 나 닮아서 이번에 꼭 아들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댁도 이번만큼은 딸 보러 몰래 오지 말고 자중해 주세요. 알았죠? 저는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딸이 약순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할 때도 속이 끓었지만 꾹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갈라서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16주가 지나고 성별 확인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둘째도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살았죠. 혹시라도 딸에게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요.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응급실이라고 딸의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난주에 확인하고 이번에 또 성별 확인을 했더니 딸이라고 했더군요. 그러자 사위가 딸에게 바로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아들 아니면 지우랬어. 둘째는 지우고 다시 갖자, 아들로.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통화해볼게. 아무래도 또 딸인 거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러더니 사위가 안싸돈과 통화를 하더랍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덕에 내용이 다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딸인데 애를 못 지우겠다고 한다고? 그것도 참 징한 년이다 징해. 어디 아들 집어낸 딸을 들이밀고 있어? 대학원까지 나온 배우네라고 해서 말도 잘 알아듣고 잘 처신할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해. 아들, 그럼 계단에서 확 밀어버려. 실수라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유산시켜야지. 딸만 줄줄이 소세지로 낳을 거야? 저거 꼴을 보아하니 셋째도 딸 같다. 대리 뭐라도 어떤지. 아니 뭐 딴 데서 아들 낳으면 되니까 일단 밀어서 유산이라도 시켜. 알겠어? 그 말을 듣고 딸이 놀래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가려는데 뒤에서 사위놈이 딸을 급하게 밀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병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넘어진 걸 발견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바로 응급실로 연계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딸의 말을 듣고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위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제 뺨을 한 대 맞고 나니 사위놈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발빠르게 병원 CCTV를 확보했고 뒤이어 찾아온 안싸돈에게 애를 계단에서 밀으라 시켰냐면서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 아시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CCTV와 녹음 파일들 모았던 걸 정리해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바깥 사돈에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식사를 하자고 갑자기 요청하길래 일단 남편과 둘이 나가보니 바깥 사돈과 큰형이 와 있더라고요. 바깥 사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아시냐고 따지며 당장 둘을 이혼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더군요. 일단 사돈댁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언론에만 뿌리지 않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면은 이혼도 당연히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드리고 며느리 명의로 노른자 땅 건물도 하나 해드리죠. 그래도 제 손녀딸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피를 나눈 할아버지로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사죄의 의미도 있지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가는 느낌이라 알겠다고 당장 협의이혼 해달라고 했지요. 양육권과 친권 또한 당연히 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 그 형이라는 작자가 우리에게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면서 후처에 자식의 욕심이 컸다고 저희에게 1억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찝찝하고 싫다고 거절했으나 몸조리도 제대로 시켜주고 조카나 다름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동생 놈을 한국으로 부르겠다고 해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날 식사 자리 이후 바로 이혼이 시작되자마자 안사돈과 함께 해외로 유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지금은 둘째 막달이라 태교 열심히 하면서 아이 낳는 데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극진히 딸아이를 살피고 있고요. 첫째는 좋은 도우미분과 함께 육아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딸은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둘째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